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시가총액 2등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네트워크 코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럼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세 가지 이 딜레마를 말하는 건가요? 딜레마, 네. 딜레마죠. 하나 혹은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딜레마잖아요. 네네. 트릴레마는 세 세 개 개. 중에 두 개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탈중앙성, 탈중앙성, 보안성,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확장성. 이 네. 세 개인데요. 네.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이든 어떤 그 탈중앙 네트워크든 이 네. 중에 두 개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아,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두 개를 선택한 거죠? 탈중앙성과 보안성. 아, 탈중앙성이랑 보안성을 선택하고 확장성을 버렸다. 버렸다. 네. 그럼 이더리움은 확장성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죠. 그리고 뭐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조금씩 선택한 겁니다. 아, 덜 선택하고 확장성을 도모하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으려면 최소 1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뭐 네트워크 혼잡도가 올라가면 1시간, 뭐 많게는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생활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시간을 확 줄였어요. 줄여서 네, 몇 네. 초마다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게 하고 네. 블록에 담기는 데이터 양도 늘렸죠. 그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도 여러 가지 진짜 고도화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네. 더 크게 확장성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더 속도가 빨라지게 하고 네. 사람들이 실생활에 쓸 때 무리 없게 만들려고. 그게 최근에 말씀하신 그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머지 뭐 그런 건가요? 업데이트. 네,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그 일환이죠. 길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네.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아, 이번 머지에서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땀 흘려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진짜로 땀이 나거든요. 네, 지금 더우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방송을 찍고 이 방송이 올라가서 네. 조회수가 잘 나오고 네. 뭐 광고도 잘 들어오고 네. 이래서 우리 주인장 웅달님과 네. 저희들이 유명해지고 돈도 벌어요. 네. 그게 바로 작업 증명이에요. POW. 네. 네. 우리가 시간과 리소스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뭘 하냐면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의 나머지들과. 아, 다른 채널들과. 네. 우리가 채굴자예요. 말하자면. 네.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채굴자인데 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블록을 쌓기 위해서 지금 그 땀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옆방에서는 혹은 저쪽에서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네. 이 유튜브 채널을 그 방송을 찍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네. 하면서 그게 이제 경쟁, 자유 경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채굴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 채굴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네.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블록 보상을 가져가게 해서 그리고 또 10분에 한 번씩 그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네. 경쟁은 모든 혁신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 경제 시장도 네. 경쟁, 프리 컴피티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혁신이 벌어지고 뭐 아마존 같은 그런 뭐 기업이 탄생하고 그렇죠.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더리움은요. 네. 원래 그랬어요. 네. 원래 비슷했어요. 근데 네. 이제 POS로 전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다는 건데 네. 부익부 빈익빈을 더 고착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지분을 주는 그런 네. 행위인가요?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자가 네. 더 이제 로우 레벨에서 얘기해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네. 네. 당연히 돈이 많아야 지분을 더 많이 사겠죠.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네트워크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인물이 돼요. 네. 그리고 블록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이더리움을 벌 가능성이 커져요. 아, 그럼 저는 사실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그렇게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아,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네. 작년에 안 되는 건 우리가 없으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30불 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었죠. 그런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네. 증권사에서는 그 구현도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이너스 맞아요. 유가 자체가.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추월은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론상으로 가능하죠. 충분히. 네, 뭐 워낙에 지금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는 중에 네네. 이더리움에 뭐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이 몰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일시적일 거다. 지속될 수 없다. 그럼 비트코인이 최후의 네트워크로 남을 거다. 이런 생각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금도 보세요. 네. 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유세지가 거의 없잖아요. 금은. 최근에야 생겼지만 사실 과거로 따져보면 없었죠. 그렇죠. 네.
그 금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1경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 대표적인 기축통화로 사용되어 왔고 네. 금이 뭐 장신구로 홍콩 그 귀부인들에게 엄청 인기를 끌었고 뭐 이랬긴 했지만 인더스트리얼 그 산업재로서 쓰이는 용도는 거의 없었고 사실 없었죠. 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자산들을 다 순위를 매겨봐도 여전히 1등이죠. 압도적인 1등이죠. 맞아요. 그 밑에 있는 게 사우디 아람코 같은 이제 그 석유 기업이거나 아니면 네. 애플 애플 한 3,000조 정도 한 3,000조 정도에 네.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둘이 그 밑에 이제 뭐 은도 있고 뭐 네. 테슬라 주식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의 가치도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 3,000조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거는 뭐냐? 네. 금같이 최후의 안전자산으로서 기능하는 하나의 그것도 네트워크거든요, 사실. 음. 금이라는 거를 내가 이거를 진위 여부만 할 수 있으면 네. 전 세계 어디를 가져가든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신뢰가 있죠. 신뢰가 그러면 있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적인 사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금에는 주인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금이든 이 순도 차이만 있지 사실 금은 금이니까요. 맞아요. 이게 원소 원자니까. 네. 그렇죠. 이 플라이 투 퀄리티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단연코 네. 가장 강력한 플라이 투 퀄리티고요. 조만간 암호화폐 업계를 뛰어넘어서 네. 이제는 금과도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골드. 디지털 골드 그 어떤 가능성을 지닌 재화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 안에서도 경쟁을 하지만 이 전통적인 자산이랑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암호화폐 내에서는 다른 네트워크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다른 코인들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또 네. 책에서 제가 좀 본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기반한 앱들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었거든요. 혹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구현되고 있는 어플들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네. 속도가 느립니다. 전송 속도가 블록 생성 속도가 10분에 한 번 최소 네. 이렇게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남한테 보내는 게 네. 느리다 보니 네. 실생활 결제에 사용될 네. 가능성이 네. 적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위에 네. 이 세컨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뭔가 그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 얹어진 거예요.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똑같은 방식으로 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저희가 광 케이블이 연결돼 있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층을 쌓아가지고 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TCP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네.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 장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서버를 집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서버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하는 HTTP 프로토콜. 네.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또 네. 표준 규약,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음. 개발 언어가 있고 막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를 이뤄낸 네. 이 레이어 1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고 네. 그 위에 속도 문제를 개선한 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비트코인과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하나의 블록체인이 있어서 네. 여기에서 뭐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나중에 결과값만 가져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의 공간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결과값만 가져오는 건 맞는데요. 네. 이게 다른 블록체인이 아니라 블록체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노드들이 네. 직접 자신의 노드 기기를 이용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는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정확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하나의 새로운 채널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훨씬 이거를 통해서 빨리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게 장점이 생기냐면 네. 비트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붙어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데이터예요.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몇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전송되었다라는 그 정보죠. 네. 그 정보가 블록에 담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인데 이 정보가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어요라는 것만 담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차피 바이트 단위로 쪼개져가지고 데이터 단위로 쪼개져서 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 블록 안에 담기는 정보는 네. 모든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파일, 이 영상 파일도
뭐 물론 몇십 기가의 용량이 차지할 테니까 네. 블록 하나에 담기진 못해요. 네.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니까. 네. 다만 쪼개져서 담기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네. 비트코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느린 전송 속도를 네. 밖에서 빠르게 처리해서 결과값만 가져와서 처리함으로 빠르잖아요. 이 영상도 데이터예요, 결국. 네. 정보예요. 이 영상도 잘게 쪼개서 밖에서 처리한 다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결과값만 올리면 우리는 비트코인 위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비트코인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거고 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앱들이 구현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앱들 중에 제가 재밌게 봐서 책에 담은 게 Impervious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지금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 3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고 그렇죠. 그 위에 또 레이어가 얹어진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른 거를 이용해서 네. 자신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줌 많이 쓰시잖아요. 이 줌 서비스를 비트코인 위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줌의 아이디를 만들고 네. 줌에 접속해서 화상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물론 유료이기도 하고 네. 이제 데이터가 제가 뭐 그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이 되죠. 네. 그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을 제가 컴퓨터에 내려받지 않으면 네. 없어지잖아요. 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죠. 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저장되니까 줌이라는 회사에서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1대1로 이게 화상회의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영상을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자체에 저장이 되니까. 자체에 저장이 되니까. 네. 분산 저장 기술에 대해서는 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네. 어쨌든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특정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네. 네트워크 자체에 분산되어 저장되다 보니 영상 대화 자체가 네네. 제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제가 원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고 뭐 어떤 기업의 계정을 일부러 만들어서 로그인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있죠. 우리 둘만 알아요. 둘만 아는. 네, 우리 둘이 대화 나누는 거 옆에서 지금 아무도 없고 우리 둘이 지금 만나서 대화 나누잖아요. 네네.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화상 이 통화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낼 수 있고.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그 제가 또 좋게 봐가지고 거기다 적은 게 네. 이 LNUR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LNURL. 라이트닝 네트워크 URL의 약자예요. URL은 이제 뭐 뭔지 아시죠 다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네. 예, 그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저의 신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 신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신분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분증이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탈중앙화가 돼 있다면 네. 탈중앙화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저의 아이디가 필요하죠. 네. 예, 그 아이디는 일반적인 인터넷이었으면 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어떤 과정이 있나요? 제 이름을 개인 넣고, 정보를 넣고 번호, 전화번호를 넣고 그쵸. 이메일 주소를 넣고. 맞아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카카오톡에 연동돼 가지고 이제 네. 카카오톡에 제 이름,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다 적혀 있으니까 다 적혀 있고. 이제는 간편 로그인이라는 게 생겨서 최근에서야 좀 생겼죠. 네, 카카오나 구글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기업들한테 제 신원을 넘기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굉장히 많아요. 음. 그 기업들이 제 신상 정보를 해킹을 당한 적이 없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악용되려면 끊임없이 악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 정보라는 게. 네네네.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도 이제 걸리고 하는 건데 이 LNURL이라는 게 생기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거는 어플 이름인가요 이게? 웹사이트 이름입니다. 웹사이트 이름인데. 하나의 프로토콜 이름이고요. 네네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규약이 하나 생겨요. 개인 그래서? 신원을 만들 수 있는 규약이 생겨서 네. 제가 제 컴퓨터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IP 주소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 고유 IP. 네. 그 고유 IP 기반 제 신원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그 랜선을 이용해서 네.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한은 계속 네. 저는 그 신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여러 개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하나의 이 개인 신분증을 가지고 네. 여러 이제 사이트 접속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제 실제 개인 신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부캐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부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편한가요?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어떤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그렇다고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가 있죠. 네. 제 컴퓨터로 제 집에서 네. 이 해당 IP 주소로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생기는 신원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트위터에다가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부캐 만드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이게 바로 그 개인 진짜 인터넷에 존재하는 여러 개인이 활동하는 네. 메타버스가 이걸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또 되게 많아요. 팟캐스트 혹시 들으시나요? 팟캐스트요? 뭐 이렇게 트위터 통해서 가끔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듣고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도 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걸 좀 듣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팟캐스트도 지금 팟캐스트, 이제 예. 애플 그 뮤직과 네. 스포티파이가 거의 양대 산맥일 겁니다.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팟빵. 팟캐스트 시장도 유튜브처럼 네. 동영상 시장처럼 굉장히 커요. 특히 네. 미국에서. 네. 미국인들은 라디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디오가 팟캐스트로 다 옮겨갔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서비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인데 네네. 이 둘의 과금 정책 네. 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계정이 취소되거나 네. 영상이 삭제될 수 있는 네. 그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 파일이 삭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이 두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계속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트위터 계정이야 뭐 날아가면은 아쉬운 정도에서 끝날지 몰라도 네.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계정 같은 게 삭제되면 그 본인의 기록들이 기록들이 네. 그 영상과 오디오 파일 제가 만든 건데 다 그게 아.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목마름 네. 이제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목마름이 이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아마 느끼지 못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비트코인 위에 지금 구현된 팟캐스트 2.0이라는 게 있어요. 아, 실제 어플 이름인가요? 예, 실제 존재하는 이것도 이제 어플이 아니라 네.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 네네. 팟캐스트 2.0은 네트워크예요 또. 또 네트워크예요. 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지어진 네. 하나의 이 팟캐스트를 올릴 수 있는 표준 규약 프로토콜이 생겨서 네. 거기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면 그 비트코인 지갑을 연결하고 만든 영상 파일을 올리면 네. 이 팟캐스트 2.0 인덱스라고 하는 곳에 연결된 수많은 플랫폼들에서 다 제 오디오 파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고. 네. 뭐 이렇게 다운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네. 제가 올린 오디오 파일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존재하면서 누구의 주인이나 뭐 간섭도 없이. 네. 근데 이것들을 공개하냐 마냐는 네. 플랫폼들의 결정인 거죠. 팟캐스트 플랫폼. 여기에 애플페이나 스포티파이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빼야 되지만 네. 팟캐스트 서비스들이죠. 네네. 이 서비스들이 비트코인 팟캐스트 2.0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 컨텐츠를 보여주기로 결정하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게다가 과금 방식도 비트코인으로 분당 과금을 네. 해요. 되게 재밌게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는 이제 구독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한 팟캐스트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분당으로 과금이 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러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만큼만 듣게 들을 수 되는 있죠. 것도 있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이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되게 혜택이 큰데 네네. 이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분당 과금이다 보니까 네. 이 크리에이터는 끝까지 사람들이 듣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그로를 끌기보다는 퀄리티 있는 퀄리티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음. 예, 그래서 유저 입장에선 좋죠. 이제 낚시성 컨텐츠들이 많이 사라지고 많이 사라지고 끝까지 퀄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살아남겠죠. 그럼 되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 층을 쌓아서 구현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이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에 있던 서비스들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좀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아요.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